네, 안녕하십니까. 박윤정의 사입니다. 제 35강은 동업자의 사업소득 안분 또는 단연업자의 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처리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제가 처음 강의 때 동업은 참 어려운 것이다.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런다.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이다.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동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 환경이 있어요. 뭐 자기가 기술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 영업 능력이 없거나 자기가 자금이 없으면 누군지 후원을 받아야 되고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동업으로 시작해야만 되지 그냥 직원으로 해라 이러면 이제 또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, 저희가 이제 회계법인 같은 경우도 그 법인 설립 요건이 기본적으로 회계에서 10명이 있어야 돼요. 10명이 있어야 되니까 이 10명이 다 특성이 다른데 그래도 끌어모아야 되고, 또 자본금도 5억이 있어야 돼요. 처음에 젊을 때 5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. 그래서 이제 결국 여러 명이 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업이에요.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겨도 협의해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사는 것이 이제 사업자들, 성공한 사업자들이 하는 일인데, 또 사업자의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바로 갈등하고 분쟁 이런 거를 조정하는 역할이죠. 그 외부적 고객의 갈등도 있고 내부 직원 간의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늘 듣고서 잘 조정하는 역할,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하는 역할이다 이런 얘기죠. 자, 그렇지만 동업을 할 때는 그 소득 배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세금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역시 안세재경 저널에 계속 보도한 내용이고, 이 교재에는 이 140페이지에 이렇게 동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가 써 있습니다. 보세요. 자, 그걸 한번 제가 지판에다 이렇게 써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동업자가 있는데 2인 동업할 때 순이익이 2억 정도 가정합시다. 뭐 1억 정도 벌면은 동업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. 물론 이제 처음에야 뭐 적자가 나겠지만 한 1, 2년 지나면 어느 정도 마케팅 기반도 확보가 되고 기술도 안정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이익을 낸다 할 때 단업식으로 하면 총소득이 이제 단일 2억이고 2인 균분 동업이면 2억이지만 2명은 나눠서 1억씩이고, 그 중에서 이제 균분 동업이지만 야야 너는 그냥 근로자를 하자, 서로 동업이다 하도록 한 명은 근로소득 처리하고 나머지 사업소득 처리할 수가 있어요. 이럴 때 세금이 어떻게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. 완전히 2억 원을 어떻게 단일이냐 1억씩 해서 2명이냐 한 명은 근로소득이고 한 명은 나머지는 사업소득, 이 차이에 불과한 것이죠. 개인 사업을 했을 때의 전제예요. 이게 법인일 경우도 이렇게 똑같이 배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로소득 공제는 사업소득에서는 없어요. 근로소득이 아니니까. 이인의 균분 동업했을 때 둘 다 동업계약서가 있을 뿐이고 자세히 써 있을 뿐이지 근로소득 공제는 없고, 그러나 여기서 한 명은 근로소득이니까 이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 1억 원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100%, 1000만 원까지는 500에서 1000만 원, 1500까지는 40%, 3000 차이에 대해서 15%, 나머지 5500 차이에 대해서 5%에서 이 근로소득 1억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원가로 1475만 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죠. 또 그 다음 이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가족공제는 다 막 500만 원씩 있다고 치고, 여기는 근데 사업소득이 하나니까 한 명밖에 못 쳐요. 500만 원에 대해서 여기는 2명이니까 각자 500만 원씩 있고, 여기도 본인 공제, 배우자 공제 등등 해서 근로소득자도 500만 원, 사업소득자도 500만 원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랬을 때 이제 총 과세소득은 이 경우는 이제 2억에서 500만 원 뺀 1억 9,500이 되는 것이고, 여기는 한 명에 대해서 1억에서 500을 뺀 9,500만 원 곱하기 2명분이 되는 것이죠. 이 경우는 이제 한 명 사업소득자는 1억에 대해서 500을 뺀 9,500이 될 거고, 나머지 한 명은 이제 1억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8,025만 원이 될 거예요. 이거 플러스 이거를 뺀 나머지 8,025만 원 근로소득자는. 그래서 이걸 세금을 계산해 보면 적용세율이 이제 단업신고는 이제 다단계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에서 이제 일정한 그 단계까지는 3,670이 나오고, 추가 차익에 대해서 4,500만 원이 나와서 이거 38% 곱하니까 5,470만 원이 나와서 이 사람의 총 세금은 5,470만 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. 그러나 2인 동업이 되면 각 그 9,500에 대해서 이 세율을 곱하면 역시 다단계 누진세율에 나중관에서 결정이 되니까
1590만 원 플러스 700만 원에 대한 35%. 아까는 38%인데 35%잖아요. 1835만 원이 되는 것이다. 왜? 두 개로 구분이 되니까 네, 같은 큰 이익도 잘라가지고 다단계 누진세율을 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요 위에 놈도 항유하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총 세금이 1835만원이 나오고 이거에 대해서 두 명이니까 동업 두 명이 곱하면 3670이 나옵니다. 이 5470보다 거의 1800이나 줄죠. 당연한 것이죠. 이것은 구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쪽 근로소득 지부 한명사업소득 했을 때는 이제 아까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1404만원이 나온다고 했고 사업소득자의 세금은 1835만 이걸 더하면 3239만원입니다. 이렇게 제일 적죠. 그래서 한 명을 근로소득자로 하고 한 명을 사업소득자로 하는 세금은 총합해서 324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동업을 할 때는 3670로 그 다음 오르고 중간 정도 되고 제일 적어요. 그 다음 단업 신고할 때는 이제 5470이 제일 많다. 이것은 뭐냐? 다단계 누진세율 구조에서 사람을 쪼개고 여러 명이 협업할수록 또 그 단계가 낮은 세율을 해서 올라가는 낮은 세율부터 올라가는 걸 더 많이 항유하니까 당연히 적게 나오고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 공제마저 있으니까 더 적게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단업자가 단일소득으로서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나 단업을 할 때는 나의 절대적 세금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동업계약을 철저히 잘 작성하면은 절대 갈등이나 싸움이 없습니다. 그거를 허술하게 나만 믿게 너만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1, 2년 지나면 이제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. 몇만 원 가지고도 갈등이 생겨서 싸우는데 그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철저한 계약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박윤종이었습니다.